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지원입니다. 거의 3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좀 많이 바빴죠, 피디님? 네. 또 3월 들어서 뭐 일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뭐 제대로 찍을 만한 정신적 여력도 시간도 없었네요.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꾸준히 늘어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분 한 분 늘어날 때마다 이거 조금이라도 더 정신 차리고 뭐라도 찍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막 압박감이 막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80명이지만 80만 명과 같은 그런. 네, 그럽니다. 한 분 한 분이 막 1만 대군과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특히 제가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형사사건이 좀 늘었어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보통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현행범으로 잡히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고소를 하시든 아니면 피의자로 경찰서를 가시게 되든 혼자 가시는 방법이 있고 변호인과 함께 대동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혼자 가시면 변호사 비용이 안 든다는 뭐 최대의 장점이 있겠죠. 아, 근데 어느 정도 법학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닌 일반의 분들은 혼자서 가시면 좀 경찰서라는 장소가 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실 말을 못 하게 되고 안 할 말을 해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왠지 주눅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왠지 또 내 사건을 맡은 경찰관 분들은 친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한테 괜히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변호사를 대동해서 같이 가게 되면 좀 더 경찰관 분들이 잘해주시나요? 일단 뭐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 나중에 향후 피고인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변호사 자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경찰관 분들이 좀 압박을 많이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는 왜 자백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변호인으로 같이 가게 되면은 제가 맡은 사건들을 조사한 경찰관 분들이 뭐다 젠틀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권 침해적인 그런 발언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은 한 번 더 단어를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긴 들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초기 대응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좀 치밀하게 다투실 필요가 있고 물론 무죄를 다툰다고 해가지고 뭐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죠. 괘씸죄를 적용해서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할 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하다 싶으면 처음부터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 형량에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혹시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게 낫겠어요? 그게 제가 변호사라 가지고 드리는 말씀도 있긴 하지만 경험상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봤을 때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고소를 했는데 당신이 일부러 지금 허위로 고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물론 그 경찰관 분이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닐 텐데 수사를 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봐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게 또 다르고 다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오면 아무래도 경찰관도 법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답답하니까 소리가 올라가기도 해요.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이야기를 편하게 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잘 됐다, 좋게 보인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같은 언어를 쓴다면? 같은 언어를 쓰는데 아무래도 법률 용어는 한국말을 하고 있는 외국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에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고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고 경찰관이 나에게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을 하면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또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조사를 받는 피의자분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건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뭐 아닌 걸 알면서도 뭔가 계속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제가 옆에서 한 번씩 끼어들어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왠지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짜맞추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하. 뭐 그렇게 잘못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뭐 변호사의 일이죠. 그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시원하게 정리를 잘해서 경찰관 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세요. 어차피 경찰관 입장에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그렇게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잘 하도록 제가 도와주게 되면은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관 분께 넘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경찰관 분도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좋기는 좋은데 결국에는 선택을 하시는 건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건 또 제가 변호사니까 변호사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들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경찰서에 가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경찰서를 혹시나 가시게 되더라도 경찰관 분들에게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셔가지고 나의 혐의를 없애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